지훈아, 동창들하고 갑자기 만나게 됐다. 10명 정도 되는데 식당으로 저녁 한 끼 하러 갈 테니 준비하렴. 시어머니의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명절 내내 100인분의 차례 음식을 혼자 준비한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뭔 소리야? 우리 동창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래? 전화를 끊은 지훈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식당 셔터를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오후 3시 영하 5도의 매서운 추위가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최 여사가 화려한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고교 동창생 10명을 이끌고 청화정 앞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다들 잘 왔어. 오늘 우리 며느리가 손수 차린 진수성찬 한번 받아봐. 세상에 이런 며느리 또 없다니까? 최 여사가 어깨를 잔뜩 으쓱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기대돼, 최 선배. 며느님 손맛이 그렇게 일품이라며?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동창 중 한 명이 얼굴을 비비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도 마. 우리 애가 만든 갈비찜은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려. 육전은 또 얼마나 고소한지. 명절마다 내가 이 맛에 산다니까. 오늘 다들 배 터질 준비들 해. 최 여사가 기세등등하게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셔터 위로 큼지막한 무기한 휴업 안내문이 떡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대체 뭐야? 왜 문이 닫혀 있어? 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선배, 오늘 장사 안 하나 봐? 문이 꽁꽁 잠겼는데? 그럴 리가. 내가 아까 분명히 온다고 말해뒀는데. 예지훈가 정신을 어디다 둔 거야? 최 여사가 당황해서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바로 4시간 전 지훈의 집 거실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명절 내내 준비한 100인분의 차례 음식을 정리하며 지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최 여사의 전화가 벨소리도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아, 나 지금 동창들 만났어. 한 10명 정도 되니까 지금 바로 식당 문 열고 저녁 준비해라. 다들 내 음식 먹어보고 싶다고 난리다. 지훈이 마른 세수를 하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도 너무 힘들어서 식당 쉬려고요. 명절 내내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아니, 이 문디 가스나게 집에가 뭐락하노? 명절이라고 좀 쉬었다고 벌써 게으름 피우는 거야? 내 체면이 있지.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놨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잔말 말고 당장 가서 불 올려. 최 여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지훈의 눈에 테이블 위 내용 증명서가 들어왔습니다. 월세 2배 인상 또는 즉시 명도. 시댁 식구들이 건물주인 줄 알고 마음대로 써왔던 식당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자던 남편 상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상우는 아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친구들 가시고 나면 식당 바닥 청소랑 설거지 싹 해놔. 기름 냄새 안 나게 환기도 좀 시키고. 지우는 그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년간 군소리 없이 차려냈던 수천 판의 육전과 수만 그릇의 국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검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댁 식구들이 공짜로 먹어치운 장부가 빼곡했습니다. 1월 15일 제사음식 15인분, 2월 3일 아가씨 생일상 12인분, 5월 8일 어머니 경로당 잔치 50인분. 지훈이 장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은 결심한 듯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그 돌이 오늘로 끝이야. 잘 먹고 잘 살아봐. 지훈이 나지막이 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30분 후 식당에 도착한 지훈은 금고에 있는 현금을 몽땅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번호를 하나하나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택시에 올라탄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손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 기사가 백미러로 지훈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네,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제 인생 찾으러 가는 길이라서요. 지훈이 창밖으로 멀어지는 식당 건물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식당 앞에서는 최 여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 김지훈,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시어미를 밖에서 떨게 만들어? 최 여사가 셔터를 쾅쾅 두들기자 동창들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최 선배, 며느님이랑 미리 약속된 거 맞아? 날도 추운데 사람 길바닥에 세워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게. 자랑은 엄청나더니 정작 문도 안 열어주네. 우리 그냥 가자. 추워 죽겠어. 최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어 고함을 쳤습니다. 야, 이상우. 내 마누라가 미쳤나 봐. 가게 문을 잠그고 잠적했다고. 너 당장 열쇠 들고 튀어와. 어머니? 지훈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상우가 부랴부랴 달려와 열쇠를 꽂았지만 안에서 걸어 잠근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안에서 걸쇠를 걸었나 봐요. 안 열려요. 뭐라고? 이 천한 것이 감히 시어미를 물먹여?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도 유분수지.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창들은 이미 시간 버렸네라며 투덜거리며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 이륙 직전 상우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 식구들 뒤치다꺼리한가? 퇴직금으로 생각하고 식당 돈 챙겨서 떠난다. 나 찾을 생각 마. 오늘부터 우린 남이야. 메일을 전송하자마자 지훈은 휴대폰 전원을 툭 꺼버렸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차고 오르자 지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볼래. 집으로 돌아온 상우는 엉망진창이 된 거실과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자다 깬 아이들이 울며 기어나왔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엄마는요? 엄마가 해준 고기 먹고 싶어. 으앙. 상우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텅 빈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당연하게만 여겼던 아내의 빈자리가 이토록 시리고 무거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일본 유후인의 작은 시장. 지우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습니다. 가판대마다 놓인 신선한 와사비와 산에서 갔다 온 듯한 버섯들이 정갈하게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버섯 색깔 좀 봐. 이걸로 전골을 끓이면 국물이 얼마나 시원할까? 지훈은 본능적으로 식재료를 만지며 머릿속으로 레시피를 그려보았습니다. 생선을 써는 일본 장인의 현란한 칼질을 지켜보는 지훈의 눈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 있게 반짝였습니다. 그 시각 한국, 지훈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우는 헝클어진 머리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준호야, 너 교복 어디 뒀어? 왜 안 보여? 아빠, 엄마가 항상 다림질해서 의자에 걸어줬단 말이야. 난 몰라. 준호가 울먹이며 대답하자 옆에서 민서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빠, 나 신을 양말이 하나도 없어. 빨래통에 다 젖은 것뿐이야. 상우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에 갓 지은 밥, 칼같이 다려진 교복과 깨끗한 양말. 그 모든 것이 지훈의 손끝에서 당연하게 피어난 기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편 분이 안 풀린 최 여사는 지훈의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고함부터 질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돈댁이죠? 당장 그쪽 딸년 잡아오세요. 아니 사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왜냐고? 그 잘난 딸내미가 시어미를 길바닥에 세워두고 도망을 갔단 말여. 애들은 굶기고 집구석은 개판을 쳐놓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최 여사가 길길이 날뛰자 옆에서 듣고 있던 지훈의 오빠가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 삼가세요. 우리 동생이 10년을 종처럼 살았는데 오죽하면 나갔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전화하실 거면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뭐, 감히 시어른한테 전화를 뚝 끊어? 이 집구석은 위아래도 없어. 최 여사는 분을 못 이겨 씩씩거리며 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상우야, 당장 처가 식구들 멱살을 잡아서라도 그년 찾아내. 어떻게 시어미 전화를 딱딱 끊니? 어머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지금 지훈이가 왜 그랬는지 장부를 보고 있는데 이거 정말 다 어머니가 가져다 쓰신 거예요?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부에는 시댁 제사비, 시누이 생활비, 조카 학원비까지 지훈의 피땀 어린 돈이 수백만 원씩 매달 빠져나간 기록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반성은커녕 식당 앞으로 달려가 큼지막한 벽보를 붙였습니다. 사장이 가출하여 무단 휴업 중.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 앞에 멈춰서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청아정 사장님이 가출을 했다고? 그 착한 양반이? 쯧쯧, 저 할머니 입 거친 것 좀 봐. 사장님이 오죽 힘들었으면 나갔겠어? 그 집 음식 먹으러 가면 항상 사장님 눈치가 안쓰럽더라고. 최 여사는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식당 건물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사장님은 어디 가시고요? 아이고, 건물주 양반. 우리 며느리가 돈 들고 튀었어요. 내가 대신 관리할 테니 걱정 마요. 무슨 소립니까? 밀린 관리비랑 인상된 월세 문제 해결 안 되면 당장 짐 빼세요.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사장님한테 똑똑히 전해요. 건물주의 차가운 경고에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시각 일본, 지우는 발길 닿는 대로 들어간 한식 다이닝에서 서툰 솜씨로 나물을 무치는 일본인 요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한국에서 온 요리사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칼을 잡았습니다. 착 마이너스 착 마이너스 착 마이너스 착. 일정한 리듬으로 채소를 써는 지훈의 손길에 주방 안의 모든 시선이 꽂혔습니다. 와, 대단해요. 이 정갈한 칼솜씨 좀 봐. 지훈의 활약에 한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그녀는 명숙이라는 제1교포였습니다. 당신 손을 보니 보통 내공이 아니군요. 왜 이런 곳에서 숨어 지내나요?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그냥 밥쟁이였죠. 작은 식당이라니요. 그 칼끝에 맺힌 정성이면 어디서든 주인공이 될 사람인데 당신의 그 실력 여기서 한번 제대로 펼쳐볼 생각 없나요? 명숙의 제안에 지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훈은 그날 저녁 10년 전 결혼식 날 썼던 일기를 꺼내 불태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지훈이 움츠렸습니다. 이제 김지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한편 한국의 상우는 텅 빈 주방 식탁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씹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끓여주던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시누이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가게 열쇠공 불렀다. 저 안에 비싼 식기랑 식자재들, 남주기 아까우니 우리가 다 챙겨야겠다. 하지만 셔터를 강제로 올리려는 순간 B-, 요란한 보안 알람이 울려 퍼졌고 지훈이 미리 신고해둔 덕분에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내가 시어머니라는데 왜 이래요? 내 아들 가게라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최 여사의 고함이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지훈의 화끈한 복수와 새로운 성공 신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훈방 조치로 풀려난 최 여사는 분이 안 풀려 씩씩거리며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도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상우야, 이게 다 내가 마누라를 오냐오냐 해서 생긴 일이야. 감히 시어미를 경찰서 유치장에 쳐넣어?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여우야, 여우.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우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대답했지만 최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독한 년이 나를 범죄자 취급했다고. 내 손으로 그년 머리채를 휘어잡기 전까진 분이 안 풀려. 그 시각 일본, 명숙은 지훈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명숙이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당신 실력은 그냥 썩히기 아까워요. 내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당신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은데 어때요? 네, 파트너라니요. 저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훈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명숙이 지훈의 거친 손등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가진 게 없다니요? 1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버티며 갈고 닦은 손맛, 그게 바로 황금보다 귀한 미천이에요. 내 법무팀을 한국으로 먼저 보내서 길을 닦아둘 테니 당신은 요리에만 집중해요. 한국 음식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거야. 명숙의 단단한 격려에 지훈의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 여사가 지훈도 없는 식당 문을 무단으로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어도 자기 솜씨면 충분할 거라 믿었던 겁니다. 어머, 사장님이 바뀌었네?
우리 지윤 씨는 어디 가고? 단골 박 여사가 들어오며 의아해했습니다. 최 여사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좀 쉬러 갔어. 내가 이 집 원조 손맛이니까 걱정 말고 앉아봐요. 뭐 줄까? 그럼 늘 먹던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최 여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분이나 걸려 나온 찌개를 한 입 먹은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맛이에요? 소금통을 쏟았나? 왜 이렇게 써요? 비린내는 또 왜 이리 진동하고. 어머, 그럴 리가. 몸에 좋은 걸 듬뿍 넣어서 그래. 좀 짜면 물 부어 먹어. 최 여사가 적반하장으로 나오자 박 여사는 기가 막힌 듯 숟가락을 탁 놓았습니다. 돈 아까워 정말. 지윤 씨 손맛 생각하고 왔다가 입만 버렸네. 그 뒤로도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고기가 질기다. 김치가 물렀다. 예전 맛이 아니다라며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급기야 최 여사는 아까운 마음에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점심에 식사한 회사원 10명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며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사장님,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뭐?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최 여사는 당황해 발뺌을 했지만 위생 상태를 점검한 직원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고기에 주방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영업정지 처분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게 다 도망간 며느리년이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길바닥에 주저앉아 억지 비명을 지르는 최 여사 앞에 상우가 달려왔습니다. 상우는 무너져 내리는 식당 간판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손해배상에 벌금까지. 이제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거기에 건물주까지 나타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런 비위생적인 식당에 내 건물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이니 당장 비우세요. 명도 소송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지우는 명숙의 도움으로 황골탈퇴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세련된 셰프복을 입고 단순한 요리법을 넘어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한국의 맛을 알리는 셰프예요. 지우는 한국의 전통 맛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비밀 레시피 7가지를 완성했고 명숙의 도움으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지윤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당당했습니다. 며칠 뒤 상우는 염치불구하고 지윤의 친정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윤이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동생 피눈물 쏟게 할 땐 언제고. 지윤의 오빠가 상우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집 앞에 검은색 최고급 세단 3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우아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바로 지윤이었습니다. 지윤아? 상우가 멍하니 이름을 불렀지만 지윤은 차가운 얼음공주처럼 그를 지나쳤습니다. 지윤의 뒤로는 안경을 쓴 냉철한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습니다. 지윤아, 나 좀 봐. 내가 다 잘못했어. 상우가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 변호사하고 얘기해. 당신하고 섞을 말은 10년 전 대화로 끝났으니까. 비슷한 시각 식당 앞에서 통곡하던 최 여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으며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돌아온 지윤의 화려한 복수국,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고 지훈이 당당한 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세련된 선글라스를 쓴 지훈의 모습은 예전에 고단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기다리던 상우가 지훈을 발견하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나 여기 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상우가 지훈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수행원들이 벽처럼 상우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접근 금지입니다. 뒤로 물러나시죠. 아니, 이 사람들이. 지훈아, 나 내 남편이야. 우리 대화 좀 하자. 응? 지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는 곁에 선 변호사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상우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 그리고 지난 10년간 귀하의 본가 식구들이 지훈 씨 식당에서 무단으로 드신 식비 청구서입니다. 상우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다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식비 청구서? 1억 원. 아니, 가족끼리 밥 좀 먹은 걸 가지고 1억이라니. 그제야 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상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서운함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가족? 당신들 입으로 들어간 건 음식이었겠지만 그건 내 피와 살이었어. 10년치 퇴직금 대신 청구한 거니까 법대로 준비해. 그리고 앞으론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해. 지훈은 그대로 뒤돌아 대기하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날 낡은 청아정의 간판이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련된 서체의 지훈의 식탁이라는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구경을 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우리 사장님이 돌아왔나 봐. 간판 좀 봐, 세상에. 호텔 레스토랑인 줄 알았네. 단골 박 여사가 공사 현장을 지휘하는 지훈을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고생 많았지?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동네가 아주 쑥대밭이었어. 박 여사님,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이제 진짜 제 요리 대접해 드릴게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최 여사가 머리에 띠를 두른 채 달려왔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간판을 받고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최 여사가 삿대질하며 달려들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비원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여기 사장님께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하셨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뭐, 접근 금지. 이 여우 같은 년이 끝까지. 지훈이 차갑게 최 여사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최 여사님. 이제 법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식중독 사건의 절도 미수까지 제가 눈 감아주는 건 여기까지예요.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지훈은 곧장 옛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엉망진창이 된 거실과 방치되어 꾀죄죄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와 민서가 맨발로 달려와 지훈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훈은 아이들을 으스러지도록 꽉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다시는 너희들 떼어놓지 않을 거야. 뒤늦게 방에서 나온 상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지훈은 단호하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야. 여기에 사인해.
안 그러면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식중독 사건이랑 절도 미수, 언론에 다 터뜨릴 거야. 당신 직장 생활도 끝이라는 소리야. 상우는 사색이 되어 손을 떨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서명을 했습니다. 지우는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명숙이 미리 준비해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얼마 후 지훈의 이야기는 경력 단절 여사장의 화려한 부활이라는 타이틀로 TV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식당 지훈의 식탁은 오픈하기도 전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최 여사는 동네 경로당에서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년이 돈 많은 노인을 꼬셔서 저 난리를 치는 거야. 아주 산 것이라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에이구, 최 여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사장님이 10년 동안 당신 식구들 먹여 살린 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제 그 입 좀 다무셔. 고립된 최 여사는 텅 빈 집으로 돌아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훈이 차려주던 화려한 생일상을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지훈은 새 주방에서 첫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새로 만든 놀이방에서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정갈하게 썰린 채소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김지훈의 식탁. 화려하게 부활한 지훈의 진짜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식탁 정식 개업 날 아침, 동네는 새벽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예약 사이트는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죠. 사장님, 큰일 났어요. 예약 시작 1분 만에 한 달치 좌석이 몽땅 매진됐어요. 직원이 상기된 얼굴로 보고하자 지훈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우리 음식을 기다려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으로 지훈의 은인 명숙이 들어섰습니다. 축하해요, 지훈 씨. 오늘이 바로 당신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명숙 씨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은 일본에서 익힌 섬세한 기술에 한국의 깊은 장맛을 더한 지훈표 한식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요리를 맛본 명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지훈 씨, 이 소스 맛이 대체 뭐예요? 입안에서 꽃이 피는 것 같아. 한국 전통 발효장에 일본식 정밀함을 살짝 얹어봤어요. 제 10년의 인내심이 녹아있는 맛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인터넷과 SNS는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한식이다. 미슐랭 3스타가 울고 갈 맛. 예약만 된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후기들이 빗발쳤습니다. 지훈은 이제 허드레일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전문 직원을 지휘하며 오직 요리의 품질과 창의성에만 집중했죠. 홀 매니저님, 7번 테이블 손님 취향에 맞춰 와인 추천해 주세요. 네, 셰프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방 한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식재료를 다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우였습니다. 지훈은 그를 주방 보조로 채용해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게 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감자 껍질을 이렇게 두껍게 깎으면 어떡해요? 빨리빨리 좀 하세요. 나이 어린 선배 직원이 다그치자 상우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상우는 하루 종일 서서 양파를 까고 바닥을 닦으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아내가 10년 동안 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렸구나.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시각 식당 근처를 서성이던 최 여사는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 천한년이 감히 저렇게 화려하게 살다니. 저건 다 우리 상우 돈으로 세운 거 아니야?
하지만 식당 앞을 지키는 늠름한 경비원들 때문에 근처에 발을 붙이기는커녕 욕 한마디 크게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 과감히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밥상 차리느라 한 번도 못 놀아줬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엄마, 오늘 놀이공원 가요. 아니야, 난 엄마처럼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어. 요리 가르쳐줘. 준호와 민서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 퍼졌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번 큰돈을 들여 친정 엄마에게 유럽 여행 티켓을 선물했습니다. 지우나, 내가 이런 호강을 다해도 되니? 나 눈물 나서 못 가겠다.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소갈이 많이 했잖아.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엄마 인생 즐겨요. 지우는 고급 세단에 전용 기사까지 붙여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이제 지우는 잡지 인터뷰까지 하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는 수많은 여성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이제 꽃향기 가득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해 아이들과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상우는 퇴근 후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지훈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가 되었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찾았어. 견디길 잘했다, 지훈아. 지훈은 밤늦게 식당에 홀로 앉아 10년 전 눈물로 썼던 일기를 읽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평화롭던 밤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예. 준호가 학교에서 쓰러졌다고요?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벽했던 행복의 꼭대기에서 예상치 못한 불행의 그림자가 지훈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지훈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갑자기? 정밀 검사 결과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소아 신경성 발작입니다. 혹시 최근에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나요?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아이들에게 부모의 결별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입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성공해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 정작 아이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은 잠든 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무 바빴지?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 여사가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준호, 내 새끼 어딨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연락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여길? 내 손자가 사경을 헤매는데 시어미한테 연락도 안 해? 너 정말 독하다, 독해. 최 여사는 지훈을 밀치고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의사와 상담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최 여사는 눈을 뜬 준호에게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똑똑히 들어라. 내 엄마가 돈독이 올라서 아빠를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라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지? 그렇지? 할머니, 정말이에요? 엄마가 아빠 버린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엄마가 돈 벌겠다고 너희 버리고 일본까지 갔던 거 잊었어? 엄마 말 듣지 마라.
할머니가 다 너 생각해 하는 말이야. 병실 밖에서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지우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지훈이 서슬 퍼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애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가시는 거예요? 뭐, 내가 내 손자한테 사실대로 말하는데 내가 왜 난리야? 돈 좀 벌더니 시어미가 웃습니까? 경비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시라고요. 한 번만 더 애 마음 헤집어 놓으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어요. 지훈의 기세에 눌린 최 여사는 궁시렁대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경쟁 업체들이 짠 듯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의 식탁 알고 보니 쓰레기 식재료 사용, 화려한 모습 뒤에 가려진 더러운 위생 상태,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SNS를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급기야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긴급 위생 점검 나왔습니다. 식중독 의심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그럴 리가요. 저희는 매일 소독하고 재료도 당일 배송받는데 실장이 당황해 막아섰지만 점검이 시작되자마자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 예약 절반이 취소됐습니다. 내일 것도 계속 취소 전화가 오고요. 아픈 아들 병간호에 무너져가는 식당 일까지. 지우는 결국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지훈의 시야가 흐려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훈이 쓰러진 틈을 타 최 여사는 상우를 부추겼습니다. 상우야, 지금이 기회다. 지훈이 전연 쓰러졌을 때 우리가 가게 서류랑 인감 챙겨서 명예 돌려놔야 해. 원래 내 가게였잖아.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훈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우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최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몰래 식당 주방 뒷문으로 잠입해 금고를 뒤지려다 보안 알람이 울리며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이 집 시어머니야. 내 아들 거 내가 찾겠다는데 왜 이래? 경찰차에 올라타면서도 최 여사는 악을 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명숙마저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유일한 조력자들이 사라진 틈을 타 지훈의 핵심 셰프 한 명이 경쟁업체에서 거액의 연봉을 제한받고 비밀 레시피를 들고 도망치듯 그만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지훈은 퇴원 준비를 하던 준호의 가방에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섭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말한다. 할머니 말 안 들으면 아빠랑 영영 못 보게 한다고 했다. 엄마 미안해.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는 지훈의 손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 아들까지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 해? 어머니, 당신은 절대로 용서 못해. 병실로 찾아온 상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하신 일 다 들었어. 내가 어머니랑 완전히 인연 끊을게. 제발. 절연? 아니, 그걸로 안 돼. 내 아이 인생을 망치려 한 데가 법적으로 톡톡히 치르게 할 거야. 지훈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지훈은 다시 한번 칼을 갈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힌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마지막 결심을 굳히며 말이죠. 지훈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호의 일기장과 병원 진단서를 품에 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시어머니를 고소하겠습니다. 아동 정서 학대, 그리고 제 식당에 대한 업무 방해죄까지 단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처벌받게 해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특히 아이의 일기는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때 상우가 땀에 젖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우리 집 거실이랑 아이들 방에 설치했던 홈캠 영상이야. 어머니가 나 없을 때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너에 대해 몹쓸 소리 세뇌하던 장면들. 여기 다 들어있어. 상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결단이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 어머니예요. 아니, 이제 어머니이기 전에 범죄자일 뿐이야. 내 아이를 병들게 한 사람을 더는 용서할 수 없어. 이제 정말 끝내자. 며칠 뒤 지훈은 수십 명의 기자가 모인 가운데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요리사 복장 대신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은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제가 식당 일에 매달리는 동안 제 아들에게 엄마가 돈 때문에 아빠를 버렸다는 거짓말로 아이의 영혼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와 손을 잡고 제 식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위생 논란을 퍼뜨렸습니다. 지훈이 공개한 홈캠 영상과 녹취록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럴 수 있어? 며느리 성공이 그렇게 배 아팠나? 여론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지훈을 공격하던 댓글들은 응원의 메시지로 바뀌었고 거짓 제보를 했던 경쟁업체 사장은 겁에 질려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사실 최 여사가 돈을 주면서 시켰어요. 저도 그 할머니 꼬드김에 넘어간 겁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요? 보건소의 정밀 재검사 결과는 지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수많은 식당을 가봤지만 이렇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주방은 처음 봅니다. 위생 등급 최고 판정입니다. 위생 논란이 오히려 지훈의 식탁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곳이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증명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명숙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지훈은 한 걸음에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명숙 씨, 정말 다행이에요. 지훈 씨, 내 걱정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요. 내 법무팀이 최 여사랑 그 못된 업체들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명숙은 여위였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지자 최 여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그랬어.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나 교도소 가면 죽어. 지훈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신 짓은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한테 하신 짓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용서 못해요. 이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으세요. 법원은 최 여사에게 아동 학대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인륜을 저버린 명백한 범죄라는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지훈은 준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주방을 아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나도 엄마처럼 예쁘게 당근 썰었어요.
어머, 우리 준호솜 씨가 엄마보다 나은걸?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주방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식당 운영을 시스템화해서 주말만큼은 무조건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지훈의 성공기는 가족의 시련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로 불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명숙과 함께 일본 유후인의 한식 세계화 센터를 세우며 꿈에 그리던 세계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상우 역시 과거를 반성하며 사회복지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고요한 밤, 지우는 홀로 식당 정원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나지막이 의졸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네. 지훈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없는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한 인간으로서, 한 어머니로서 지우는 마침내 자신만의 왕국을 완성했습니다. 1년 후 설날 아침, 지훈의 풍경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눈물 젖은 전을 부치던 찌든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우아한 여행용 코트를 입은 세련된 커리어 우먼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공주님 같아요. 너무 예뻐요. 민서가 폴짝폴짝 뛰며 박수를 쳤습니다. 옆에서는 상우가 익숙한 솜씨로 아이들의 여행 가방을 챙기고 비행기 티켓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가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셔. 당신 좋아하는 향으로 우렸어. 상우가 정성스럽게 내민 찻잔을 받으며 지훈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1년 사이에 정말 딴 사람이 된 것 같네. 그때 현관 우편함에 꽂혀있던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최 여사가 보낸 참회의 편지였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히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분의 자리는 없으니까. 지훈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 도착하자 미리 와 계시던 친정 엄마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우리 딸. 세상에 볼 때마다 더 귀티가 나는구나. 정말 장하다, 내 새끼. 지우는 엄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 엄마 생신 한번 제대로 못 챙겼던 불효를 이제야 갚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지우는 양옆에 앉은 준호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년 전 도망치듯 홀로 비행기에 올랐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벅찬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네. 내 소중한 보물들이 곁에 있어서 참 좋다. 일본 유후인에 도착하자 명숙이 꽃다발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지훈 씨, 1년 만에 보는 얼굴이 어쩜 이렇게 빛이 나요?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보석 같네. 최고급 료칸에서 보내는 명절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우는 뜨끈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생의 흔적은 씻겨 내려가고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여성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정말 멀리도 돌아왔네. 하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저녁 무렵 상우가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새로 쓴 결혼 서약서였습니다. 지훈아, 이제는 시어머니의 아들이나 아이들의 아빠로만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평등한 인생 동반자로 살고 싶어.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줄 수 있을까? 지우는 서약서를 찬찬히 읽어본 뒤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고맙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 시간을 좀 더 줄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더 배우고 싶거든. 그럼 얼마든지 기다릴게. 당신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게.
상우의 진심 어린 대답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온천 마을의 눈부신 설경이 펼쳐졌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눈꽃처럼 흩날렸습니다. 지훈의 사업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경영 시스템 덕분에 지훈이 자리를 비워도 식당은 완벽하게 돌아갔고 명숙은 지훈에게 더 큰 제안을 건넸습니다. 지훈 씨, 뉴욕과 파리에도 지훈의 식탁을 차리는 건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신의 손맛을 보여줘야죠. 뉴욕과 파리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는 여행 중에 만난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셔터를 남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지훈을 알아본 시민들이 환호하며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지훈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식당 주방으로 돌아온 지훈은 가장 아끼는 칼을 들고 식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제 시댁의 독촉장 대신 세계 미식 가이드의 초청장과 아이들이 그린 우리 엄마는 슈퍼 셰프라는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밤늦게 지우는 식당의 셔터를 직접 내렸습니다. 1년 전 눈물로 내렸던 그 무거운 셔터가 이제는 자신의 소중한 꿈과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유후인의 시린 겨울 하늘 위로 지훈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단했던 며느리의 삶을 졸업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은 지훈의 눈부신 새 인생은 그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10년간 참고 견뎌온 한 여성이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지훈이 그 무거운 셔터를 내리던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어머니의 횡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지훈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이 마지막에 말했듯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행복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